6월 3일 치러지는 대선이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관련해서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대선의 가장 또 뭐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죠. 이 TV 토론이 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우선 그 평론가님 총평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글쎄요. 이게 지금 이제 총평 잘못하면 이제 특정 후보 편집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예.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어. 뭐 다 이제 이미 대략 지금 이제 후보 각자가 이제 지지하는 후보를 마음에 이제 굳혀가는 그런 단계여서 뭐 우리 편 잘해라 뭐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각 당도 이제 TV 토론 끝나고 나면 그야말로 못해도 잘했다라고 지금 이제 주장하는 이제 그런 그 단계여서 예. 뭐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근데 너무 조심스러우신 좀, 것 같아요, 평론가님. 뭐 얘기해 주셔도 돼요. 예. 근데 어제는 보니까 좀 아무래도 처음 이제 TV 토론이기 때문에 탐색전의 성격이 좀 더 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가장 눈에 띈 것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하고는 좀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예, 어떤 점이요? 그때는 좀 도전자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공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고요. 예, 뭐 승자의 여유입니까? 그보다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부자 몸조심하는 그런 것. 예.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후보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주로 이제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예. 좀 약간 보수 지지층들이 어제 좀 고민에 좀 빠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누구를 선택할지? 뭐냐면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예. 김문수 후보의 공격이 그렇게 매섭지 못했다. 예, 상대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조금 더 잘한 편이어서 고민에 좀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러면 과연 평론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누가 제일 잘했을까? 요거였는데 요거도 얘기 안 해주실 거죠? 예, 그건 얘기 안 드리죠. 제가. 알겠습니다. 못 드립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앞서 이제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마음속에는 이제 후보자들이 다 정해져 있을 거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당 정치가 이제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과연 이런 TV 토론으로 지지 후보가 바뀔까? 이런 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크게 후보가 가서 잘못하지 않는 한은 대략 이제 그냥 자기가 원래 정했던 방향으로 가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생각보다 TV 토론의 어떤 파급력이나 이런 것이 이제 뭐 그게 크지 않다. 뭐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죠. 네. 그럼 아무래도 이 TV 토론은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마음을 정하지 않는 그런 유권자들에게는 좀 유효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자면 이제 부동층이라든가 예. 중도층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음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이게 좀 유의미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TV 토론이 2번 더 남아 있던가요? 네. 이제 우리 청취자들 이제 어떤 점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지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십시오. 이제 어제는 제가 이제 약간 탐색전 성격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게 뭐 분야가 이제 어제가 경제였고 이제 다음번이 사회 정치로 넘어가는데 어제 토론 전개되는 거 보니까 이게 뭐 전방위로 그냥 이렇게 넘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토론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역시 이제 가장 기본 어떤 논쟁의 구도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공격이 주를 이루면서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공약의 이제 어떤 실현 가능성, 또 진정성 거기에 역시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공격들을 좀 많이 했잖아요. 경제 관련해서. 예, 특히 이제 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론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한동안 또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뭐 소득주도, 그러니까 기본사회론이라든가
또 뭐 지역 화폐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정책 기조라든가 하는 것의 기본 사상을 이루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응축돼 있는 게 이제 그 호텔 경제론이기 때문에 예. 어제 이제 이준석 후보가 그 점을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예. 그게 일단은 이제 그 화두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김문수 후보도 아마 그쪽으로 공격을 집중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좀 경제가 중요한 시기고, 특히 이게 이제 포퓰리즘 공약이냐 아니냐 이 여부하고 또 연관이 되는 데다가 이재명 후보가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좀 그 쟁점이 좀 집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평론가님, 저 관련해서 저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이거 네. 그 아무래도 저 그 후보들의 어떤 정책보다는 우리 유권자들이 이렇게 뭔가 뭐 표정 그리고 뭐 손동작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좀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그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귀로만 듣는 토론이 아니잖아요. 예. 평상시에 이제 라디오로도 이제 토론 같은 거 많이 이제 어. 들으시잖아요. 출퇴근하면서. 예. 그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어. 표정이라든가 뭐 이제 손동작이라든가 또 이제 그 자기가 질문 받지 않을 때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잘 행동이 그죠? 잘 경청하고 있는지 이런 거.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눈에 들어오고 그게 예. 또 이제 나중에 약간 그 논란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네. 그럼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평론가님은 누가 그래도 제일 잘 경청하고 그 어떤 그 액션이라든지 이런 거 좀 잘했다. 뭐 누가 보세요? 그런 면에서만 보면. 그 태도 그 토론의 어떤 그 내용의 질, 그다음에 토론의 뭐 자세 또는 이제 그 뭐 행동 그런 측면에서는 어저께 권영국 후보가 의외로 잘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좀 있습니다. 이거 뭔가요? 원래 이제 진보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의제가 딱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방향성이 굉장히 이제 뭐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일관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이제 잘 돼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어제 이제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하면서 그 토론하는 그런 그 자세라든가 예. 그런 것도 좀 뭐 좀 눈에 좀 띄지 않았나. 그래서 어제 권영국 후보가 상대적으로 예. 살짝 좀 돋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득불 빅3는 비껴가셔서 대답을 주셨습니다. 예, 그 저희 평론가님, 그 이제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 관련해서 좀 얘기 듣고 싶은데, 결국 지난 토요일 오전에 그 탈당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좀 국민의힘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건 처음에 이제 그 김용태 그 이제 위원장이 이야기할 때는 출당을 먼저 꺼내었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서서히 말이 좀 바뀌면서 자진 탈당 그것도 이제 권유를 하는 결정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이렇게 바뀌고 결국 이제 그렇게 정리가 이제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사전에 이제 충분히 교감하에 이게 이루어진 건데 일종의.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약속 대련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건 뭐 일종의 탈당 쇼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우선 탈당 시점이 너무 늦었죠. 아,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워낙은 국민의힘이 이제 보수 혁신 또는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했으면 뭐 민주당 쪽에서도 그 지적을 이제 하긴 했지만 제명하고 이제 출당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야 되는 건데 예. 그게 이제 정리가 안 되고 이제 늦게 그것도 이제 자진 탈당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효과는 많이 지금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 평론가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완전히 제명을 하고 내보냈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견져보면 완전히 그 진짜 가벼운 조처인데 이거 어떤 점이 달랐기에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제 당 지도부를 이제 그동안 아주 최근까지 윤핵관들이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 친윤계잖아요. 물갈이를 이제 그렇게 해놓은 상태니까 예.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정책 이해관계 같은 게 이제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환이 좀 어려운.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좀 계속
이게 이어질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을 좀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뭐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할 수도 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뭐 그럴 가능성도 네. 그러면 있다고 보시는군요. 이미 한번 입장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김문수 후보 그러니까, 지지. 김문수 하고. 후보를 그러니까, 지지해 달라. 그리고 대선 예. 승리를 위해서 나왔다. 뭐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김문수 후보가 이제 설령 당선이 되더라도 이게 마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뒤에 작용해서 친윤계가 도와줘서 당선된 것처럼 이렇게 또 일각에서는 해석을 할 거라는 거죠. 당내에서 특히. 그럼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어떻게 좀 판세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판세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죠. 네,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약간 좀 독자 노선을 거리려고 하는 것에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평론가님, 요거 어제 좀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요거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그 개헌론이 이제 변수로 좀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요거 청취자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임기 5년 단임제인 현행 대통령제를 이제 4년씩 2번 연속 재임 가능한 연임제로 하자 이런 게 핵심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 이렇게 맞불을 놨는데 근데 평론가님 왜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이 개헌론에 불을 당겼을까요? 이 시점에? 역 빅텐트론입니다 이게. 이거 프레임 전환을 이제 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방어에서 이제 공격으로 전환을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한덕수 후보가 개헌 빅텐트론을 얘기를 하면서 개헌론 이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압박을 했잖아요. 예. 이낙연 이제 전 총리하고도 연대하고 그래서 이제 호남에 이제 약간 개헌의 긍정적인 뭐 이제 그 약간 중도 진보 내지는 이제 그 비명계를 이제 공략을 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공세를 퍼부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한덕수 후보가 어찌됐건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이번엔 그걸 이제 역으로 이용하려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에도 개헌파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출마도 포기했어요, 그죠? 뭐 따지고 보면 뿌리가 같아요. 예. 그쪽도 여차하면 연대할 생각을 지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